네, 안녕하세요. 당근 전문가 모드 광고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속드린 오후 3시가 이제 되어서 웨비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근 세일즈 팀에서 광고 에이전시 파트너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연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당근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오늘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안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웨비나가 끝난 뒤 이메일이나 문자로 간단한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소개서를 전달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내용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후 더 유익한 웨비나를 준비하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 중간에는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알차게 총 3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제가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 실제 광고주를 만나고 있는 세일즈 매니저 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와 제안 포인트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상품을 직접 기획한 프로덕트 매니저님과 함께 공식 오픈 시점의 업데이트와 앞으로의 제품 방향성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1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내 근처 매장을 발견하고 실제 방문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매장 방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흐름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장표에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본사는 하나의 광고 계정에서 여러 지점의 광고를 통합해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저는 당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매장의 광고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매장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온라인 광고가 브랜드나 상품을 알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광고를 본 유저와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에요. 즉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발견하고 또 내 근처 매장을 확인을 하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 흐름이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의 핵심이고 당근이 새롭게 제안하는 브랜드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장표에서 이 연결이 어떤 기능과 구조를 통해 구현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점이 100개면 캠페인도 100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여러 지점의 성과를 좀 한눈에 볼 수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다지점 브랜드가 기존에 겪었던 운영상의 어려움부터 이번 상품이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 적합할지 그리고 실제로 시작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즈 프로필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비즈 프로필은 쉽게 말해 당근 안에 만드는 우리 매장의 홈페이지입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만들 수 있고 당근 앱이나 당근 비즈니스 웹에서 간편하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약, 채팅, 쿠폰처럼 방문 전환에 필요한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네이티브 광고 랜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역시 이 비즈 프로필을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즈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근에서의 비즈 프로필은 단순히 광고주 웹페이지가 아니라 방문과 매출로 이어지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폰,
혜택으로 매장에 올 이유를 만들고 문의, 예약으로 상담을 받아 실제 방문을 확정하고 또 포장 주문으로 매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을 찾는 유저들과 다양한 액션들로 비즈 프로필을 통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 프로필이 정말 힘을 발휘하는 거는 광고와 만났을 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 프로필은 당근 네이티브 광고의 랜딩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고는 홈피드뿐만이 아니라 동네 생활 게시글 하단, 또 비즈 소식 게시글 하단, 채팅 탭 상단, 스토리 피드처럼 당근 앱 안에 다양한 지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동네에서 업체를 탐색하거나 또 주변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순간에 브랜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매장을 알리는 데 잘 맞는 광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즈 프로필이라는 도구가 광고와 만나면 매장 방문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고민이 생깁니다. 지점이 많아질수록 운영 방식에서 조금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여러 지점의 비즈 프로필 광고를 운영을 하려면 지점마다 계정과 캠페인을 각각 만드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점이 2개나 3개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늘어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서초점, 삼성점, 논현점, 역삼점처럼 지점별로 계정과 캠페인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운영 구조가 복잡해지고 또 본사 마케터와 대행사의 관리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근이 현장에서 확인한 이러한 고민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 지점 수만큼 캠페인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운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또 둘째, 같은 소재도 지점마다 각각 등록하고 수정을 해야 해서 반복 작업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셋째로 성과가 여러 계정과 캠페인에 흩어져 있다 보니 브랜드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도 조금 어려웠다는 점이었는데요. 지점이 많을수록 광고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운영 업무가 그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조금 꾸준히 있었습니다. 본사의 대표 광고 계정 하나로 전 지점 광고를 운영을 하고 싶다. 또 여러 지점의 비즈 프로필을 한 번에 세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지점별 성과도 하나의 화면에서 좀 비교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바로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한 광고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을 각각 나눠서 광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브랜드 본사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전 지점을 더 쉽고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픈 베타 오픈을 통해 이 새로운 광고 목표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나의 캠페인 안에서 여러 지점의 광고를 함께 운영을 하고 광고를 본 유저를 근처의 지점으로 연결을 해주는 네이티브 광고 목표입니다. 여기에 데모 타겟팅이나 모바일 타겟팅도 함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지점을 한 번에 운영을 하더라도 각 지점 상황에 따라서 예산과 입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로 광고를 클릭한 유저가 브랜드 소식과 지점 비즈 프로필 중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다음 장표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랜딩은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시로 매장 위치나 영업 정보처럼 기본 안내를 보여주고 싶다면 비즈 프로필 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시즌 이벤트, 할인, 신제품처럼 본사에서 공통으로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브랜드 소식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소식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가까운 지점 정보가 유저에게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사의 공통 메시지와 지역 매장 방문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광고 구조가 실제 운영에는 좀 어떤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의 핵심 기능은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기 화면에 보이는 6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상품이 기존 당근 광고 운영과 무엇이 다른지,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즈 프로필 연동 범위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광고 계정에 연결할 수 있는 비즈 프로필이 최대 3개여서 지점이 많으면 계정을 여러 개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목표에서는 하나의 전문가 모드 계정에 최대 3,000개의 지점 비즈 프로필을 연동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이 많은 브랜드도 계정을 여러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구조 안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전에는 지점마다 계정, 캠페인, 소재를 각각 설정했다면 이제는 본사의 광고 계정 안에서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고 각 지점을 광고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통 소재와 설정은 함께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지점별 조건을 다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복 작업은 줄이고 또 브랜드 전체 운영 기준은 일관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 타겟팅입니다. 단순히 반경이나 행정동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서 실제 도보와 자동차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해서 타겟 영역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산이나 강, 도로처럼 실제 이동에 영향을 주는 지형적 특성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는 가깝지만 실제로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은 제외하고 방문 가능한 생활권 유저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 조건 역시 전 지점에 일괄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점에 개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각 매장의 컨디션을 고려하셔서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좀 유저 경험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유저가 홈피드에서 우리 브랜드 광고를 발견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유저 위치에서 근처 지점의 비즈 프로필로 자동 연결되게 됩니다. 유저가 직접 지점을 검색을 하거나 또 비교할 필요 없이 가까운 매장 정보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안에서 아까 보셨던 비즈 프로필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쿠폰을 받거나 혹은 채팅과 전화로 문의를 하고 단골을 맺거나 예약과 포장 주문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순히 광고 노출과 클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성과 확인 부분인데요. 전체 브랜드의 통합 성과를 보면서도 필요할 때는 지점별 노출과 클릭, 전환을 나눠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반응이 좋은지, 또 추가 관리가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여러 계정의 보고서를 각각 따로 내려받아서 합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과 입찰가 설정입니다. 모든 지점에 동일한 값을 한 번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 경쟁 상황이나 운영 전략에 따라 특정 지점만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점당 광고 그룹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지점별 최소 일예산은 1만 원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이번 오픈 베타부터는 각 지점의 운영 기관과 총 예산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식도 지원을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지점당 일예산 환산 기준은 5천 원부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일예산 기준은 실제 집행 시점에 최신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브랜드 프로필입니다. 여러 지점의 광고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광고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각 지점의 비즈 프로필 소식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지 좀 고민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프로필에서는 본사와 각 지점의 비즈 프로필을 하나의 브랜드 체계로 연결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화면에서 하위 지점의 비즈 프로필을 생성하고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브랜드 소식이나 쿠폰도 본사 단위로 보다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캠페인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1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브랜드부터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지점을 하나의 브랜드 체계로 묶어서 운영하는 상품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지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브랜드 프로필 생성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류 양식은 브랜드 프로필 관리 페이지에서 내려받고 또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웨비나가 끝난 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소개서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광고주에게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제안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의 고객을 근처 매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브랜드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전국 여러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물론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은 가까운 센터의 상담으로, 또 음식점과 카페는 매장 방문이나 예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과 클리닉은 가까운 지점의 상담과 내방을 유도할 수 있고, 또 학원과 교육시설, 뷰티와 생활 서비스처럼 지역 안에서 고객과의 연결이 중요한 업종에서도 폭넓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업종 자체보다는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가까운 고객을 각 지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1부 마지막인데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처음 운영하는 광고주 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신규 광고 프로모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한 브랜드가 이 목표를 기간 내에 집행해 주신다면 자동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인데요. 처음부터 큰 규모로 운영하시기가 부담스러우셨던 광고주 분들이라면 이번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여러 지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테스트해보고 실제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웨비나 이후에 전달드리는 안내 메일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전국에 있는 여러 지점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운영을 하고, 또 유저를 근처 매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새로운 광고 목표이자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브랜드에게 어떻게 제안하고 또 운영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서 2부에서는 당근의 세일즈 매니저 분들이 직접 경험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어떤 광고주에게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또 운영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2부도 이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팀에서 광고주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목표로 광고 솔루션을 컨설팅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매니저 최희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광고팀에서 희백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매니저 조희선입니다. 네, 저희 앞선 1부에서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상품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저희 두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만난 브랜드의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례 발표라기보다는 좀 저희끼리 나누는 대화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혜선님. 먼저 이 캠페인을 활용하고 계신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여러 브랜드를 만나면서 알게 된 게 본사 하위의 각 지점 담당자분들은 이미 각자 마케팅을 꽤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지점분들이 각계 전투하듯 이미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일단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요. 흥미로웠던 건 본사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지점들이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다는 거를 아예 캐치하지 못하고 계셨던 경우도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본사 차원에서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인지만 하고 계셨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 캠페인이 딱 그 페인 포인트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지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분들은 저희와 빠르게 CBT를 진행하셨고,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캠페인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새롭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시더라고요. 결국 본질은 같은 거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점에 더 많은 유저들이 방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요. 기존에 하시던 마케팅을 보면은 대부분이 유저의 검색 행동이 있어야 노출되는 광고였잖아요.
지도 광고의 경우에도 유저가 검색하기 이전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쿼리량 자체를 브랜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께 노출 기회를 확보하고 지점을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맥락에서 저희 당근이 오프라인 지점 광고에 새로운 방법을 더해줬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역 거점의 소상공인 분들께는 당근이 마케팅 필수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도 느끼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브랜드에서는 지점 마케팅은 지점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 짓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가 직접 지점별 광고를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캠페인을 본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예산 배분, 통합 관리, 브랜드 톤 유지와 같은 부분에서 매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특정 업종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쪽의 니즈를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는 바른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본사에서 공통 프로모션을 진행하실 때 프로모션 시즌에 맞춰서 전체 지점을 마케팅하는 게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이번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희선님은 어떤 업종에서 반응도가 높으셨나요? 저는 교육이랑 피트니스, 은행처럼 지역 상권 기반으로 움직이는 업종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이외에도 여행사나 병의원처럼 프랜차이즈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업종에서도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정리해보면 저희가 만난 브랜드 분들은 크게 두 부류였던 것 같아요. 한쪽은 이미 마케팅 니즈는 있으나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우리도 지점 광고를 해야 되나? 혹은 다른 브랜드는 하고 있나?처럼 아예 새로운 인지 자체가 필요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 모두 다 해당 캠페인이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자에게는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도구가 되고, 후자에게는 지점 마케팅이라는 선택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그럼 이어서는 캠페인 운영 전략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브랜드들이 매장 방문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것은 아닐 거고, 동시에 이 목표 달성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마케팅 집행 시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한다는 게 좀 성과 측정은 물론이고 초반에 광고를 세팅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실제 브랜드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각 매장의 광고 세팅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어렵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매장별로 어떤 콘텐츠를 발행하거나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를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과정을 한 번에 하기가 일단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매장별 광고비 관리나 타겟 지역 설정, 그리고 성과 분석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 광고는 본사 담당자분들이 하고 싶으신데 실제 성과는 각각의 매장 방문으로 이어져야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좀 간극을 좁히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어서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캠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구조로 어려움을 해소했는지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전반적인 상품 구조는 앞선 세션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브랜드 마케터 분들의 보이스를 더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소 몇십 개, 그리고 몇백 개에 달하는 각 매장별 비즈 프로필을 당근 대시보드에서 아주 쉽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즈 프로필이 없던 지점은 신규 생성이 가능하고, 이미 비즈 프로필을 운영하고 있던 지점은 브랜드의 광고 계정과 바로 연동되는 기능이에요. 저희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화면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영상 플로우를 함께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 프로필 하위에 여러 지점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 연동된 지점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광고를 노출하고 싶은 지점만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선택하신 지점들의 랜딩은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타겟, 입찰, 예산, 일정 등을 모두 한 관리자 내에서 세팅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의 계정 안에서 모든 세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하는 매장 수 대비 광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네, 세팅 방법이 간단하네요. 그리고 본사 마케터 분들께서 각 매장의 비즈 프로필 소식이나 그리고 쿠폰을 직접 생성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번에 이 기능들도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서 직접 소식이나 쿠폰 발행이 가능하시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비즈 프로필은 소식이나 쿠폰이 되게 중요한 도구인데 이것도 이제 브랜드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니까 최종 방문 성과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는 어떻게 광고를 세팅했었는지도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팅 옵션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의 지점을 연동하셨는지, 그리고 타겟 유저는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매장 방문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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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광
그 지점별 예산 설정은 얼마나 하고 또 광고 소재는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지점 연동 관련해서는 희선님은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네, 제가 담당했던 브랜드 중에는 전 지점을 다 연동해 주신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포엔이랑 한우리, 독서토론 논술 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 지점을 연동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본사에서 전체 지점을 한 계정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어떤 지점에 예산을 좀 더 집중할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꽤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몇 개 지점에 연동됐고 그리고 좀 어떻게 세팅하셨는지도 실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연동하신 고객사는 200개 이상 지점을 연동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어떤 지점에서 반응률이 높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일단 전 지점을 다 연동해 두시고 광고 성과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하셨어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지점 활성화가 필요한 브랜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매장에 방문하는 유저가 많지만 경기나 인천 지역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브랜드였어요. 이 경우에는 캠페인 초기부터 목표로 설정한 지역에 예산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좀 조정하셨고요. 희백님은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타겟팅 쪽 인사이트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타겟팅은 브랜드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처럼 일단 유저분들이 단순히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종이라면 정말 매장 근처에 있는 유저분들만 타겟해도 괜찮지만 또 반대로 어떠한 목적성을 갖는 업종,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시공이나 은행, 그리고 교육과 같은 업종은 단순히 가까운 매장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 품질이 높은 매장에 방문하시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도보 30분, 차도 5km와 같이 더 넓은 타겟 범위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매장에 유저분들을 어떤 니즈를 갖고 방문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유저분들만 타겟해야 되는지 혹은 15분, 20분이 걸리더라도 광고를 보고 매장에 올 것 같은 유저분들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고 성과 측면에서도 너무 협소한 타겟을 설정하기보다는 충분한 타겟 모수를 설정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희선님은 운영 중간에 타겟팅 전략을 한번 바꾸셨죠? 네, 맞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금융권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도보 기준으로 타겟팅을 잡으셨었는데 실제로 내방 고객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타겟 범위를 도보에서 차량으로 넓히셨어요. 그 결과 잠재 고객 풀 자체가 훨씬 넓어졌고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아요. 광고 소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에서 발행한 소식을 그대로 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소식 게시물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방문 유도는 물론이고 포장 할인이나 시즌 이벤트, 그리고 상담 신청 유도, 또 무료 쿠폰 제공과 같이 본사 차원에서의 다양한 마케팅 액션이 가능해요. 그쵸. 사실 광고 소재는 브랜드의 이미지나 신뢰도와도 좀 직결되는 부분인데 본사 차원에서 통일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비즈 프로필 소식은 단골 수라든지 좋아요 수, 그리고 댓글 수 이런 지표들이 같이 표기되는데 결국 해당 소식이 활성화될수록 광고 소재에 노출되는 지표 수도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클릭률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만큼 지역면 변수 기능을 사용해서 유저의 위치 정보에 따라서 광고 제목을 각각 다르게 보여주는 것도 주요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각 브랜드에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저는 사실 예상치 못한 지점들에서 성과가 나왔던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캠페인을 전 지점으로 운영했었는데 이전에 비슷한 마케팅을 진행하셨을 때는 반응이 없던 지점에서 당근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당근 유저분들과 그 지역, 그 지점 간의 핏이 좀 잘 맞았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네요. 사실 이미 잘 되고 있는 매장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가 저조했었던 매장을 성장시키는 게 더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아요. 다른 매체에서는 반응이 없었던 지점도 당근에서는 좀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클릭당 단가나 전환율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희선님이 담당하셨던 브랜드는 어떠셨어요? 특정 지역을 타겟팅하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유입당 단가 자체는 타겟 지역의 모수 규모에 따라 좀 편차가 있어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다만 아무래도 상품 정보나 매장 위치를 정확히 알고 클릭하신 유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전환율은 확실히 더 높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교육업종 케이스가 딱 여기에 부합했는데요. 지점별로 타겟팅 모수에 따라 유입 단가 차이는 있었지만 최종 전환율은 기존 캠페인 대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좋네요. 사실 매장 방문은 유저가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만큼 단순히 뭐 노출당 비용, 클릭당 비용보다는 최종적으로 매장 방문까지 잘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광고 성과를 넘어서 집행 이후의 장기적인 플랜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평소에 광고를 세팅할 때 맞춤 타겟이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만 계속 리타겟팅 한다든지 또 어떤 유저는 아예 타겟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브랜드 마케터라면 매장 방문 광고를 클릭하고 또 실제로 비즈 프로필 안에 들어와서 채팅이나 혹은 예약과 같은 전환 액션을 남긴 유저분들을 추후 다른 캠페인에도 맞춤 타겟 소스로 꼭 활용해 볼 것 같아요. 그 유저분들이 다음 광고를 집행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선호도가 높은 유저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유저분들은 매장 방문 캠페인 외에도 온라인 웹사이트 방문이나 그리고 앱 설치와 같은 다른 목표의 캠페인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즉각적인 매장 방문 성과와 동시에 브랜드 자산도 누적해서 쌓아갈 수 있는 마케팅 액션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진짜 생생한 이야기는 직접 운영해 보신 분들한테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부지방 써봤당 공모전이에요. 말 그대로 부지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안해 보신 경험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는 자리예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광고주 반응,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팁까지 뭐든 자유롭게요. 근데 저는 이런 공모전 보면 사실 진짜 높은 성과가 나야지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일단 주저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부지방 써봤당은 공모전이라기보다는 좀 사례 모음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꼭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운영하면서 느낀 솔직한 경험, 소소한 인사이트가 저희한테는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된 것만큼이나 이건 아쉬웠다 하는 것도요. 참여하면 혜택도 있을까요? 네, 저희 참여만 해도 모든 분들께 당근 포인트를 드리고요. 우수 후기로 선정이 되시면은 당근 굿즈랑 상품권까지 드릴 예정이에요. 좋네요. 구체적인 운영 인사이트나 우수 후기와 같은 것들은 추후 당근팀 인터뷰나 그리고 기타 콘텐츠로도 함께 소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브랜드나 그리고 대행사 마케터 분들 모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부지방 경험을 부지방 서바땅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웨비나 종료 후 전달드리는 공지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럼 저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어서는 상품을 직접 기획하신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 혜미님과 그리고 에이전시 세일즈 매니저 연재님을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3부에서는 당근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고 계신 혜미님과 함께 앞서서 들어본 현장의 이야기를 제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다음에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조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혜미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상품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양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혜미님 반갑습니다. 혜미님도 앞서 2부에서 현장에서 되게 생생한 이야기들을 같이 저희가 전달해 받았는데요. 여러 지점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나 혹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유저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동시에 앞으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서 혜미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신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캠페인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여러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2부에서 희백 매니저님 그리고 희선 매니저님이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만으로는 본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이전시 마케터분들, 그다음에 광고주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좀 듣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풀어야 한다 하는 그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의 과제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광고가 더 적합한 타겟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을 좀 더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점 근처에 있는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에게 더 정확하게 광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의 랜딩 페이지가 되는 지점들의 비즈 프로필을 본사가 한 번에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영하는 지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각 지점의 비즈 프로필 그리고 소식을 관리해야 되는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유저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와 지점을 더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고 또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러 지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주요 과제인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타겟팅과 예산 관리 부분은 오늘 딱 공식 오픈 시점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이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지금부터 오픈 베타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업데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데모 타겟팅 기능과 통신사 타겟팅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기존의 지역 범위 타겟팅과 함께 캠페인의 특성에 맞는 타겟팅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어서 광고주가 원하는 유저에게 더 정밀하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캠페인 운영 기간 동안 각 지점에서 사용할 총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설정한 기간 동안 각 지점에 사용할 총 예산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이 좀 특정해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점 예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과제 중에 타겟팅 정교화는 사실상 공식 오픈 시점부터 조금 일부 반영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여러 지점을 운영을 할 때 지점별 일예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지점의 운영 기간과 총 예산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니즈도 저희가 종종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개선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펙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쿠폰과 관련해서도 사실 광고주분들의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혜미님도 이러한 의견들을 좀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공되는 쿠폰 기능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광고 성과에서는 이 쿠폰이 어떤 기능을 해볼 수가 있을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폰은 광고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프로필에서 본사가 쿠폰을 한 번에 생성을 하고 이 쿠폰을 적용할 지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발급한 쿠폰은 각 지점의 비즈 프로필 혹은 각 지점에 발행되는 소식에 한 번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쿠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광고 효율 때문인데요. 당근에 쿠폰이 등록된 광고는 홈피드 그리고 그 외 지면들에서 쿠폰명이 함께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쿠폰이 없는 광고 그리고 있는 광고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쿠폰이 있는 광고에서 더 높은 클릭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쿠폰은 유저가 광고를 클릭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을 방문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릭률뿐만 아니라 방문 전환을 함께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본사에서는 여러 지점의 쿠폰을 조금 편리하게 관리를 하거나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유저에게는 광고를 클릭하고 실제 매장으로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식 오픈 시점과 좀 가까운 업데이트 중심으로 제가 혜윈님께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갈지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름 그대로 그 유저의 지점 방문을 늘리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광고 상품으로 좀 발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뷰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오프라인 전환과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실제 방문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전환을 더 다양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더 많이 추가되고 확장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근에는 이미 쿠폰, 포장 주문, 현장 결제처럼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광고랑 더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당근만의 방식으로 오프라인 전환을 만들어내는 이 광고 상품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 없는 이 오프라인 전환 기능이더라도 각 브랜드들이 희망하는 오프라인 전환 액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니즈가 많은 오프라인 전환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것도 저희에게는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광고를 노출하고 방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본 유저가 방문을 해서 쿠폰을 사용하고 포장 주문을 하고 결제와 같은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혜민님 지금 혜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꼭 한 번에 방문해서 끝나는 광고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처음 연결된 고객과 그 관계를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은 지점 방문을 만드는 광고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회성 방문에서 그치지 않고 유저를 브랜드나 지점의 단골로 연결하는 것까지 확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방문한 유저에게는 후기 작성을 유도하고 이제 관심을 보인 유저에게는 단골 맺기와 같은 구독 행동을 제안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와 단골 자산이 쌓이면은 광고 외적인 영역에서도 브랜드와 유저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플라이휠이 계속 돌면서 광고 이후에도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즉 CRM 영역까지 확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광고가 신규 고객과의 첫 연결을 만들고 또 비즈 프로필에서는 후기나 뭐 단골과 같은 관계 자산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구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캠페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객과의 연결이 남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방문 광고보다 더 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브랜드가 원하는 전환이 항상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는 오프라인 전환 중에서 방문이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브랜드는 쿠폰 사용이나 주문, 뭐 현장 결제를 더 중요한 그 전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마다 좀 다른 오프라인 전환 목표를 제품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각 브랜드가 원하는 오프라인 전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근 광고에서 기대하는 오프라인 전환의 종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카테고리마다도 다르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는 실제 지점 방문 상담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브랜드는 주문, 현장 결제 같은 실제 결제 행동을 더 중요한 전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을 해서 브랜드별 원하는 전환을 더 세분화를 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저희에게 숙제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전환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각각의 전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만 현재는 오프라인 전환 데이터 양 자체가 사실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분화된 최적화를 제공하고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확대하고 세분화해서 각 브랜드에 더 적합한 오프라인 전환 최적화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단순히 방문이라는 이 하나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각 브랜드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환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또 그 행동이 더 잘 일어나게끔 좀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혜미님 오늘 공식 오픈 시점의 업데이트부터 조금 장기적인 제품 방향성까지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또 고도화해오신 혜미님과 직접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민님 마지막으로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처음 활용을 해보려고 하시는 광고주 분들이나 혹은 에이전시 마케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꼭 뭐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웨비나도 엄청 집중해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해보자면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여러 지점을 가진 브랜드가 당근에서 지역 고객과 더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광고 목표예요. 하나의 캠페인으로 여러 지점을 운영을 하고 광고를 클릭한 유저가 가까운 지점의 비즈 프로필과 소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점 광고 운영 방식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실제 광고주와 에이전시 분들이 활용하면서 많은 의견을 전달해 주실 텐데 그 의견을 바탕으로 타겟팅, 랜딩, 오프라인 전환 기능들 저희들의 숙제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와 지점에서 직접 활용해 보시고 운영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나 필요 기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까운 매장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방문과 주문 그리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미님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의 A to Z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소개드린 두 가지 참여 안내도 다시 짧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프로모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를 처음 운영해 보시는 광고주 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상품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웨비나 이후에 전달드리는 안내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 소개드린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사례 모음회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직접 캠페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혹은 나만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편하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전달해주신 사례 중에 유의미한 이야기는 향후 인터뷰와 콘텐츠로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니 광고주 분들과 에이전시 마케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법부터 실제 현장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제품 방향성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브랜드의 캠페인을 기획하시고 설계하실 때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 간단한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내용에서 좋았던 점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랜드 지점 방문 늘리기 당근 전문가 모드 광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